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할머니는 쇠사슬 하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 안에 어머, 이게 뭐야? 보험이 해지됐다고? 엄마, 진짜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돗개 백설이 찾아낸 진실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이, 들켰네. 그래서 어쩔 건데? 이걸 왜 태우려는 거냐? 당신들이 우리 보험 해지한 거지? 쇠사슬에 묶였던 진돗개가 할머니 가족을 구해낸 감동 실화. 과연 백설과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늦가을 오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어요. 정분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씩씩했지요. 어머, 오늘은 정말 많이 모였네. 분자 할머니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수레에는 신문지, 박스, 잡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지요. 아마도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 정리를 했나 봅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정말. 분자 할머니는 작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창피할 법도 한데 할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게 자랑스럽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폐지 수레가 워낙 높이 쌓여 있다 보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조심조심 수레를 밀며 익숙한 길을 따라 고물상 쪽으로 향했어요. 골목 어귀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와 폐지 몇 장이 팔랑팔랑 날렸습니다. 아이고, 날아간다. 할머니는 서둘러 날아가는 신문지를 붙잡으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컹! 갑작스럽게 들려온 날카로운 짖음에 분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큰 소리였거든요. 폐지를 내려놓으려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수레에 잠시 기대야 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의 시선이 향한 곳은 고물상 한쪽 구석이었어요. 발에서 글씨가 희미해진 중반 광고가 탈랄하는 간판 아래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빠진 흰 진돗개 한 마리가 녹슨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털은 곳곳이 뜯겨나가 있고 목 부분에는 쇠사슬이 파고들어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개가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조이는 상태였지요. 진돗개는 분자 할머니를 보더니 으르렁거렸지만 그 눈빛에는 적대감보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할머니 주변으로 폐지 몇 장이 흩어졌어요. 신문지 한 장이 진돗개 발치까지 날아가더니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분자 할머니와 진돗개의 눈이 마주쳤어요. 진돗개가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나 누가 이런 짓을, 어쩜 저렇게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평생 개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저 눈빛만큼은 알 것 같았어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눈빛이었거든요. 분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늦은 오후 시간에는 이 골목이 늘 한산했거든요. 할머니는 고물상 한쪽에 버려져 있던 커터기를 발견했습니다. 녹이 슬긴 했지만 아직 쓸만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커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 분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진돗개에게 다가갔어요. 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철컥. 커터기로 쇠사슬을 끊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진돗개는 자유로워진 목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분자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경계심이 아닌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눈에 왜 이렇게 사람이 비치냐? 진돗개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고맙다는 인사인 것 같았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진돗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분자 할머니는 진돗개와 함께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폐지를 모으러 나왔다가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된 거지요. 바람에 날린 폐지들이 다시 할머니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진돗개에게 말했어요. 집에 가자. 따뜻한 밥도 해줄게. 진돗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진돗개는 분자 할머니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긴 했지만 할머니 곁을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요. 천천히 가자, 아프지? 분자 할머니는 진돗개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고물상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재개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 분자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서 폐지 수레를 끌고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았지요. 휴, 이 계단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 같네. 할머니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수레를 끌어올렸습니다. 진돗개는 할머니보다 먼저 계단을 올라가서는 뒤돌아보며 기다렸어요. 영리한 녀석이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좁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 드러났습니다. 거실 겸 주방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분자 할머니가 손수 닦고 정리해서 깨끗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민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43살의 나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민수는 일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머, 이 개는 뭐예요? 민수는 할머니 뒤에 서 있는 진돗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갑자기 개를 데려온 어머니가 신기했거든요.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서. 분자 할머니는 진돗개의 상처를 보여주며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개의 상처를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개 키우는 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거든요. 분자 할머니는 먼저 진돗개의 상처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소독약과 약솜으로 목 부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 진돗개는 아픈 티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흰 털을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백설이야. 백설이라고 부르자. 그 순간 진돗개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아, 이제 괜찮다. 여기가 내 집이야. 분자 할머니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설은 할머니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백설을 위해 밥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던 쌀과 야채를 넣고 죽을 끓였어요. 게 사료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백설아. 백설은 조심스럽게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수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백설에게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오늘 폐지는 많이 모았어요? 응,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었다. 분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이걸로 백설이 밥값은 충분하겠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분자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백설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증서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소액보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험증서를 꺼내들고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벌써 3년째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었어요. 민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애한테는 쥐꼬리만큼이라도 남겨줘야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들만큼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거든요. 보험금은 크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없어진 후 민수가 당장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였어요. 매달 보험료를 내느라 할머니 자신은 더 궁핍하게 살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는 백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설은 할머니의 발을 베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어요. 분자 할머니는 보험증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민수가 알면 반대할 것이 뻔했거든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걸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분자 할머니는 백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네. 할머니는 백설의 털을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과 개 한 마리,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 된 첫날 밤이었어요. 백설이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처도 많이 나아지고 할머니와 민수에게도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분자 할머니가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폐지 수거하러 나갈 때도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백설아, 집 잘 지키고 있어.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나섰어요. 백설은 창가에 앉아서 할머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폐지 수거는 순조로웠습니다. 요즘 들어 분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오후 4시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백설이와 함께 산책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백설아, 나왔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백설이 반갑게 달려나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우리 백설이 많이 기다렸지?
할머니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몸 편지가 왔나? 분자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광고 전단지 말고는 편지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봉투를 뜯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보험 해지 처리 완료 안내. 큼직한 글씨로 적힌 제목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지 신청자도 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분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설은 할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계단에 앉아 계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보험이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이야. 내가 매달 넣고 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 명의로 보험을 넣으셨다고요? 언제부터요? 민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이었어요. 3년 전부터 너 몰래 넣고 있었어. 그런데 해지되었다는 거야. 혹시 너가 보험 해지했니? 엄마, 저 진짜 몰라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민수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해지한 거야? 여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할머니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동안 아껴가며 넣었던 보험료가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백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어요. 평소에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진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우체국에 가보자. 분자 할머니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우체국까지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말없이 버스에 올랐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험 해지가 언제 신청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네요. 신분증도 확인하고 인감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여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해지 사유는 급전 필요라고 되어 있네요. 직원의 말에 분자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민수가?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저 지난주 화요일에 공장에서 야근했어요. 동료들이 다 증인이에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신분증을 도난당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신분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해지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분자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한 해지라서 다시 가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직원의 답변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돈이 모두 사라진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했어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버스에서 내리면서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안 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백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민수도 백설이를 반겨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민수가 한 일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백설은 할머니 옆에 누워서도 계속 불안해했어요. 가끔씩 낮게 짖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지요. 백설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할머니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그 사이 분자 할머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움켜쥐었어요. 보험 해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동안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폐지를 수거하며 집을 비웠지요. 둘 다 서로 마주치는 걸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설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애매하게 눈치채며 불안해했습니다. 백설아, 오늘도 폐지 줍기 가자. 할머니는 백설이에게만큼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요즘 백설이 유일한 말동무였거든요. 시장에 나간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이상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어머, 분자씨 아니세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분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무슨. 할머니가 당황하는 사이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보험 해지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순간 분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건 아직. 할머니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정말 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을 자식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백설아, 어서 가자. 할머니는 백설의 목줄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다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백설은 할머니의 기운이 없어진 걸 느끼고 자꾸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백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어딘가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백설아, 왜 그래? 백설은 할머니의 치마 끝을 입으로 살짝 물고 끌었어요. 마치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야? 할머니는 백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백설이 향한 곳은 고물상 뒤편이었습니다. 처음 백설을 만났던 그 장소 근처였지요.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야? 백설은 고물상 뒤편 컨테이너 사이로 코를 박고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자 할머니는 백설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컨테이너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보험 서류 같은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들을 주워들었어요. 물에 젖어서 번진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수? 이건 민수 이름이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보험 서류의 일부였어요. 도장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백설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설아,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못 찾았을 거야. 백설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종이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연결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장, 민수 도장이 맞나? 할머니는 서랍에서 민수의 인감을 꺼내 비교해 보았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장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민수야, 이것 좀 봐.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종이 조각들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험 서류 같은데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백설이가 찾아준 거야. 고물상 뒤편에 떨어져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도장, 제 도장인 것 같은데. 정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근데 저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내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혹시 제 신분증이나 도장을 누가 복사했을 수도.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바로 그때 백설이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백설아, 왜 그래? 할머니가 백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설은 계속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엄마. 민수도 백설의 반응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게 정말 사기라는 뜻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종이 조각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겠네.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분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수야, 경찰서 다녀올게. 엄마,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넌 일 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분자 할머니는 종이 조각들을 봉투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백설은 할머니를 배웅하며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백설아,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올게. 경찰서는 시장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의 일 때문에 시장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분자 할머니 맞으세요? 뒤돌아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서류 관련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류 상담이요? 네, 보험이나 연금, 각종 민원 서류 같은 거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걸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연희의 말투는 매우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경찰서에 가려고요. 보험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말하자 연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보험 문제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사실 요즘 보험 관련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연희는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서 가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분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이긴 했지만 너무 친절하고 전문가 같아 보였거든요.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연희는 할머니를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서류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도장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세요? 연희는 할머니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며 물었어요. 분자 할머니는 보험해지 사건부터 어제 종이 조각을 발견한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보다 제가 더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연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연희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아드님 신분증 사본하고 인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감이요?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어요. 네, 정식으로 처리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연희의 말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분자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지금 일하러 가서.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대신 가져다 주시면 돼요. 어차피 가족이시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백설이 뛰어들어왔어요. 백설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백설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백설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더니 갑자기 연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어머, 걔가 왜 이러지? 연희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가 백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설은 계속해서 연희를 경계했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자 할머니도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연희의 코트에서 나는 냄새였는데 뭔가 낯익었습니다. 이 냄새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어디서 맡았던 냄새일까요? 하천. 진흙 냄새? 그러고 보니 연희의 신발 끝에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진흙이? 백설은 더욱 격하게 으르렁거리며 연희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어요. 어머니, 걔를 좀 진정시켜 주세요. 무서워서. 연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백설아, 조용히 해. 하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분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백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워낙 온순한 개였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에 가서 민수와 상의해보고 다시 올게요. 어머니, 괜찮은데요? 지금 처리하시는 게. 연희는 아쉬워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급한 일도 아니고. 백설아, 가자. 할머니는 백설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연희가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백설이는 즉시 진정되었어요.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아, 내가 날 구해준 거야? 할머니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자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연희의 하천 진흙 냄새, 너무 매끈한 말솜씨, 그리고 백설이의 강한 반응. 뭔가 수상해.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엔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인감을 요구한 것도 이상했어요. 단순한 상담인데 왜 인감이 필요할까요? 백설아, 내가 맞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백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찰서는 내일 민수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은 유난히 예민했어요. 창밖을 자주 들여다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만난 다음 날 저녁, 분자 할머니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제 백설이 보인 반응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온순한 걔가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백설아, 산책 갈까? 할머니는 백설의 목줄을 챙겼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있으려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늦가을 저녁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운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백설은 할머니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시장 쪽으로 가려던 할머니와 달리 백설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백설아, 어디로 가려는 거야? 백설은 할머니의 치마 끝을 살짝 물고 끌었어요. 마치 어딘가로 데려가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쪽은 하천 쪽인데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백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백설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천변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성글게 있어서 저녁 시간에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백설아, 여기 왜 왔어? 백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아. 너무 빨리 가지 마. 할머니는 백설을 따라 뛰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백설이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백설이 멈춘 곳은 하천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단지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버려진 것들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그때 백설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더 자세히 보니 연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종이를 태우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종이 태우는 냄새.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설은 더욱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도 뒤따랐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지요. 컨테이너에 가까이 가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태워버려. 증거 남으면 안 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분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만났던 서연이었거든요. 연희는 낯선 남자와 함께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불빛을 보니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종이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도 다 태워?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흔적 남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연희는 서류들을 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분자 할머니는 서류들을 자세히 보았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민수 이름이 적힌 것도 보였어요. 저게 우리 보험 서류야.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사진과 도장, 여러 가지 서류 제작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빨리 마저 태우고 철수하자. 혹시 누가 볼지 몰라.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강만호야, 넌 걱정이 너무 많아. 누가 이런 곳까지 와? 연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설이 실수로 빈 깡통을 발로 차버렸어요. 철컥.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강만호가 경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람에 뭔가 떨어진 소리겠지. 연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갑자기 컨테이너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개야? 여기 개가 왜? 강만호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백설은 컨테이너 문을 발로 긁으며 더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안에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는 듯이 말이죠. 누군가 있는 거 아냐? 강만호는 불안해했어요. 그 순간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와 강만호가 동시에 밖으로 나왔어요. 누구야? 강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이미 숨을 곳이 없었어요. 백설은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 어제 그 할머니네. 연희가 할머니를 알아보았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강만호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컨테이너 안에 서류들을 봤거든요. 이걸 왜 태우려는 거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태우는 거 우리 보험 서류잖아. 그리고 가짜 신분증 만드는 것도 봤어. 연희와 강만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할머니는 컨테이너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민수 이름 적힌 서류도 있고 도장도 있고 당신들이 우리 보험 해지한 거지. 여러분, 과연 분자 할머니와 백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만호는 분자 할머니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백설이 가로막았어요. 으르르. 백설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본 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연희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안 돼? 사기친 게 당신들인데. 할머니는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서류들은 증거야. 내가 가져가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럴 순 없어. 강만호가 할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 강만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버텼어요.
강만호는 백서를 떼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야. 그 사이 분자 할머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증거야. 이걸로 진실을 밝힐 거야. 할머니의 손에는 민수 명의, 가짜 보험 해지 서류와 위조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야. 강만호는 백설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백설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으르르. 백설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의 온순함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진돗개의 기상이 드러났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컨테이너 안불빛에 비춰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민수 신분증이야. 그런데 가짜네. 할머니는 민수의 위조 신분증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은 민수가 맞았지만 뭔가 어설프게 만들어진 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해지 신청서. 도장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네. 할머니는 집에서 가져온 찢어진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한 원본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이 여기 들어맞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종이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당신이 다 꾸민 거지.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연희는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분자 할머니는 서류들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민수 신분증 위조한 것, 도장 위조한 것, 보험해지 서류 조작한 것까지 다 여기 있어.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야, 민수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 컨테이너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요? 민수야, 이 사람들이 우리 보험 해지한 사기꾼들이야. 할머니는 손에 든 서류들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서류들을 받아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제 신분증이네요. 그런데 이건 가짜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내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험을 해지한 거야. 연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이, 들켰네. 연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절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래, 우리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당신들,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강만호가 백설에게서 겨우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시장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 물색했어. 보험 가입한 할머니들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서류 상담소라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신분증이랑 인감 정보를 빼냈지. 연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분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물론이지.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야. 이 동네 혼자 사는 할머니들 10명도 넘게 당했어. 연희의 말에 할머니는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요즘 할머니들 보험 많이 들어두시잖아. 그거 노린 거야. 강만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신분증 위조하고 도장 만들고 보험회사에 가서 본인인 척 해지 신청하면 끝이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의심하게 된 거군요.
그래,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연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서로 의심하면 진실을 찾기 어려워지거든.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의심하시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자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 일 할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백설이까지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시지? 강만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본 것, 들은 것 다 잊어버리고. 안 돼. 분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당했다고 했잖아.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백설도 다시 으르렁거리며 연희와 강만호를 위협했어요. 민수야, 경찰서에 신고하자. 네, 엄마.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연희와 강만호는 도망가려 했지만 백설이 길을 막고 서서 지저댔습니다. 멍멍, 멍멍, 마치 도망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때문에 도망도 못 가겠네. 강만호는 투덜거렸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넘겨주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기단을 잡았네요. 경찰관이 고마워했어요. 이게도 정말 영리하네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백설은 꼬리를 흔들며 뿌듯해했어요. 분자 할머니는 아들과 백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밤이었어요. 백설아,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할머니는 백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강만호는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했더군요. 분자 씨, 정말 고마워요. 옆집 김순덕 할머니가 분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보험이 해지됐는데 아들 탓인 줄 알았어요. 분자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네요. 아니에요. 우리 백설이가 한 일이에요. 분자 할머니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로 해지된 보험들이 모두 복구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보험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분자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네, 피해 복구 차원에서 기존 조건 그대로 복원해드립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정중한 사과였어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보험이 다시 살아났다. 정말요, 엄마? 민수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더 기쁜 건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믿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지.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널 믿었어야 했는데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다.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백설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간 분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거든요. 분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백설이도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들은 분자 할머니와 백설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더 이상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문에 나왔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신문을 보여주었어요. 진돗개와 할머니가 밝혀낸 보험 사기단. 큼직한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백설의 사진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백설이가 유명해졌네. 할머니는 뿌듯해했어요. 그날 저녁 분자 할머니는 백설과 함께 처음 만났던 고물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녹슨 쇠사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백설아, 여기서 처음 만났지? 백설은 그 자리를 기억하는 듯 킁킁거렸어요. 할머니는 쇠사슬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쇠사슬 덕분에 내가 우리 가족이 됐구나. 백설의 목에는 이제 새로운 목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빨간색 가죽으로 된 예쁜 목줄이었습니다. 작은 종이 달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이 목줄은 자유의 상징이야. 다시는 쇠사슬에 묶이는 일 없을 거야. 할머니는 백설에게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백설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불쌍한 개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설이 자신들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만약 백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민수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더 많은 할머니들을 속였을 테고요. 백설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운명이었나 봐. 백설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민수는 어머니를 더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백설이가 좋아하는 고기도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네. 할머니는 흐뭇해했어요. 저녁 식탁에는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분자 할머니, 민수, 그리고 백설이 말이에요. 오늘 보험회사에서 정식 사과문도 보내왔어요. 민수가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피해 보상금도 나온다고 해요. 정말? 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보상받게 된대요.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백설이는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아, 그날 내 쇠사슬을 끄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할머니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민수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진실도 밝혀내고 정말 고마워. 백설은 할머니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저도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람에 춤을 추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그날 끄는 건 백설의 쇠사슬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쇠사슬, 아들에 대한 의심의 쇠사슬, 세상에 대한 불신의 쇠사슬,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끊어진 거였어요. 그날 끄는 건 쇠사슬만이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분자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충성스러운 백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백설의 목에 달린 작은 종이 바람에 살랑살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자유와 희망의 노래 같았어요. 분자 할머니는 백설과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 그리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세 가족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분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